근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성장이 끝나는 어떤 성장의 정점을 찍는 20대 중반, 초중반의 어떤 시기가 지나면 하루에 7개씩의 근원섬유가 사라진다고 해요. 네, 퇴화로. 하루에 7개면은 벌써 내 나이에서 25세를 빼고 곱하기 365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근원섬유가 사라졌을까? 근데 근육은 근비대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뭐 3개가 있다가 하나가 뭐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남은 2개 혹은 남은 1개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2개, 3개, 4개만큼 커져요. 네,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피를 메우는 근력 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만 하시게 된다면 자신의 근육량을 젊었을 때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쳐. 네.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가 어깨를 다쳤네. 팔굽혀펴기 해야 된다 그래서 팔꿈치 다치고 손목 다치고. 네. 그리고 뭐 스쿼트 해야 된다는데 무릎 아프네. 그다음에 허리 아프네. 네, 막 난리가 나. 온몸의 모든 관절들이 진짜 운동 잘못하면은 되게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치지 않게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아셔야 돼. 지금부터 이제 지식의 시간입니다. 각 관절은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동성의 역할을 하고, 2번째는 안정성,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보통 키네틱 체인이라 그래서 이게 교차가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발목은 가동성 관절이고, 가동성 관절 위에 있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뒤로만 구부러지잖아요. 약간의 회전도 하지만, 그러면은 얘는 안정성을 관절이에요. 그러면은 무릎 위에 있는 고관절은 가동성 관절이죠. 상체의 어깨처럼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이 하체의 고관절인 거죠. 그래서 하체의 어깨가 고관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고관절 위에 있는 요추, 허리 쪽은 스테빌리티, 안정성이죠. 허리가 뻣뻣해요. 그럼 원래 뻣뻣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흉추가 모빌리티, 가동성 관절이죠. 그래서 흉추는 잘 구부러지고 펴지고 회전하고 트위스트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흉추입니다. 흉추 위에 있는 경추, 목은 안정성이죠. 그래서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이렇게 각 관절별로 역할이 좀 있는데,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됐을 때 이 가동성 관절 3개가 모두 다 족쇄를 채운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네, 지금 고관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예, 그쵸.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으니까 발목이 안 되고, 앞으로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흉추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가동성의 역할을 안정성의 관절들이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네. 목이 앞으로 나와주고 안정성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것들이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가슴 쪽 근육은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은 타이트해진다. 반대로 이 목 쪽에 있는 근육은 약해지고, 아래쪽에 있는 그 승모근은 또 약해지게 된다. 이게 상부교차 증후군, 하부교차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이 바로 근력 운동, 무거운 거를 들게 되면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시켜야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런지를 하고 싶고 데드리프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우리 뇌에서 이런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 먼저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아주 꾸준히 해왔고 너무나 잘한다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운동들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운동 수업에 들어왔는데, 이건 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쪽 근육을 뇌한테 먼저 인지시켜주는 동작을 하지 않고 이걸 바로 시켜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활성되어 있는 허리와 상부 승모근을 사용하게 되면서 부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런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동작들을 진행을 하죠. 사이드킥이 대표적입니다. 제 수업에 오면 맨날 해요. 맨날 시켜요. 15개씩 2세트. 네, 이거 맨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운동들을 해야 이 운동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셀프 마사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제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두꺼운 고무줄이 까만색 고무줄이고 빨간색 고무줄이 얇은 고무줄이에요. 얇은 고무줄이 건강한 근섬유를 표현한 거고, 두꺼운 고무줄이 약간 손상된 근섬유를 표현한 거예요. 그 2개의 고무줄을 묶고 내가 이쪽으로 늘리든 양쪽으로 늘리든 얇은 애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의 손상 때문에 뻐근함이 있고 거기를 스트레칭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늘리면 그 손상된 근육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강한 근육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통증은 허혈성 마사지, 내가 직접 눌러서 풀어주는 식의 동작을 하셔야 그 부분이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셀프 마사지라는 것 자체가 내 몸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아까 말한 활성화 동작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셀프 마사지를 할 때 이 빨간색 부분이 통증이 있는 부분이고, 이 까만색이나 이런 점으로 표시되거나 X자로 표시된 부분들이 실제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근육인데, 통증이 있는 곳과 문제가 발생한 곳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여기가 아프면 자꾸 여기를 주무르는데 사실 여기를 마사지를 해야 그 통증이 해결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트리거 포인트 방아쇠라고 하는데, 내가 방아쇠를 여기서 당기면 총알이 이쪽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다른 위치에서 발생됐을 때 내가 편두통이 있어요. 막 눈까지 시큰시큰 아픈데 그럼 목을 풀어줘야 돼요. 뭐 여기 눈을 막 계속 누른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아는 거. 마사지를 할 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또 피하셔야 되죠. 최근에 다쳤거나 아니면 뭔가 혈액이나 림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뭐 요추나 갈비뼈처럼 뼈나 관절이 돌출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피하고 근육 위주로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사지 도구는 되게 다양한데요. 이게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EPP나 EVA 재질의 폼롤러입니다. 동그란 폼롤러로 내가 몸을 문지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볼을 이용해서 좀 더 이런 가슴 쪽 근육, 작은 근육, 팔 근육 이런 데를 이제 문지르게 됩니다. 이런 전동 마사지건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발바닥은 이런 족저근막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족저근막염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발바닥 자체의 어떤 마사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통증이 있을 때는 종아리 쪽을 좀 더 많이 풀어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전경골근 마사지, 여기는 이제 발목을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이라서 이 근육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충분히 발을 구부리지 못해 자꾸 뭔가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등을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 있는 옆으로 누워서 마사지를 하는 것들을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통증이 있든 없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마사지를 자기가 폼롤러든 볼을 이용해서 하든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30대 중반에 일어난 통증이 40대 후반에 나타나고 60대에 나타나면서부터는 나타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움직임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움직임 습관을 좀 더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방식으로 걷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어떤 허리의 증상들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느끼는 건 나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사람을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좋은 트레이너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선택했으면 과부하,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과부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이만큼이라면은 이거를 넘어가는 어떤 그 운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피로감,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만 넘으면 요만큼 또 요게 좋아집니다. 요만큼 체력이. 또 약간만 넘으면 약간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이만큼 넘어요? 그럼 부상이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다시 체력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예술적으로 최대한 부상은 아니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트레이너의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치만 그 어떤 내가 체력을 향상시켜 가는 와중에 겪어야 되는 피로감과 계속된 어떤 그런 생각,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건 본인들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역성의 원리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한 이상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초과 회복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초과 회복은 부상을 입었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단순 회복을 넘어 부상 전보다 더 나은 몸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 예, 운동은 또 그렇기도 합니다.